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신박 김선생이 드디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바뀐 배너에 보시는 것처럼 매주 수요일 LA 시간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러가지 교육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과 함께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는지라 앞으로 라이브 세션에서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배너에 보시면 2021년 Summer SAT 웹사이트 정보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직접 진행하는 SAT 프로그램이며 6주 혹은 8주 등록이 가능하시니 필요로 하시거나 혹은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 김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주시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 짧고 소신있게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흔히들 질문 주시는 내용들이니 다른 많은 분들께도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얼마나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봉사정신을 보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다 하는 학교 공부 이외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 이러한 활동 등에 투자를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도 하지요. 제가 흔히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SAT를 1520점 정도를 받아서 1560점 정도 했으면 그만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만약 그 40점을 올릴 시간에 뭔가 특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봉사활동을 추천드릴 만큼 대학 입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arly Action, Early Decision 넣어야 할까요?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학교들이 있다면 당연히 넣는 것을 권유드리지만 혹여 크게 관심이 있는 학교가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스펙에 맞춰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학교들이 있다면 Early Application은 무조건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매번 영상마다 강조하는 통계의 중요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꽃만큼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잡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허나 Early Decision은 바인딩 옵션인 만큼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점 역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으로 대학 가려고 하는데 SAT, ACT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간혹 코치들이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말만 믿고 시험 점수 없이 지원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하게 불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매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제 학생 중 주니어 올림픽 수준의 수영선수 학생도 SAT 점수와 함께 하버드에 입학하였고 심지어 하버드는 몇 점 이상 받아라 라고 제 학생에게 따로 언질도 해줬습니다. 아무리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점수가 높을수록 입시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체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도 원서에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전 영상들 몇 개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봉사나 특정 활동은 얼마만큼 네임밸류가 있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가 보다도 거기서 내 역할이 무엇이었고 내가 느끼고 얻은 점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큰 단체에서 속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AP 과목 몇 개나 들어야 하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본인의 기량에 따라 맞춰서 AP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수학, 과학을 좋아해서 그 기준으로 수업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학교 직속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수업에서 성적 관리가 그리 어렵진 않은지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성적을 주는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이라 하여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 특정한 수업을 미리 들은 선배들의 말을 잘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AT, ACT 몇 번까지 볼 수 있나요? 역시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2번만 볼 수 있다, 3번만 볼 수 있다 하는 카더라들이 많은데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허나 2~3번만 보는 것이 좋다 하는 이유는 그 이상 보게 되면 학생 스스로도 부담이 되고 체력적으로도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점수,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슈퍼스코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 시험마다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여 많이 볼수록 매번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3번에 끝내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추천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게 큰 비중이 실릴 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으니 그것에 맞춰 준비를 하는 것 뿐인데 실질적으로 그 추천서에 어떠한 내용이 써져 있는지 학교들마다 일일이 세세하게 볼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해서 혹여 원하는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학생을 제일 잘 아는 선생님께서 신경 써서 추천서를 써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준비만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전공을 바꾸는 일 얼마나 어렵나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립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특정한 학교에 너무 가고 싶은 학생들은 실제로 좀 더 쉬운 전공을 통해 합격을 한 후에 학교에 가서 전공을 바꾸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허나 꼭 아셔야 할 점은 학교가 특정한 전공으로 명성이 높을수록 방금 말씀드린 전공 체인지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NYU의 경우 Stern Business School은 굉장히 명성 높기로 유명하며 해서 비교적 쉬운 전공으로 NYU에 합격됐다 하여 Stern Business Major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동안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질문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러한 시리즈를 계속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